정적분의 활용, 구분구조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 자, 여기 수업하기 전에 썰 하나 풀고 얘기하고 이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전 좀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수학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 체제잖아.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서 하잖아. 뭐 미적 선택해서 뭐 해도 학교 내신 때문에 기하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했으면 또 대학 가서 뭐 부랴부랴 또 하면 되고 알겠죠? 뭐 그렇게 되고 또 거꾸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뭐 수능 올인한다 이래 버리면 알겠지? 내신 버려버리고 3학년 미적분 버려버리면 아니 미적분은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갈 수도 있긴 있죠. 알겠죠? 그러면 사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어차피 1학년 1학기 때 보통은 일반적인 공대나 자연대에서는 미적분하고 처음부터 다시 나가요. 그때 가서 또 열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수습이 돼요. 수습이 될 만하니까 자꾸 교육과정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기도 하고 교육과정을 줄이는 것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길 만큼 다 없애버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상황 생각하면서 줄이고 있는데 그 현업에 있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꼰. 다시 말하면 자기는 다 선택을 해, 다 세 과목을 다 공부했는데 요즘 애들은 황미기 중에 세 과목 중에 한 과목밖에 안 한다면서요.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 이미 대학을 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내 학생인 경우도 있고 이미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사회인인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점 나오셨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가영 시절에 황미기 다 맞으셨었습니까? 이런 거. 어차피 황미기 여기서 틀렸었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하를 만약에 자기가 내신밖에 안 했다. 그래서 A, B로만 평가받았다. 그럼 기하 대충 한 거지 사실은. 대충 했지만 또 사실 대학 가서 공부할 일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꼭 대학에서 기하를 꼭 벡터를 딱 끝내고 와야지만 고등학교 끝내고 와야지만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알겠지?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짓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안 배워서 큰일 났고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물론 저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것들은 다 맥시멈을 하잖아. 그렇게 하는 현업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꼭 꼰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 하는 말인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군대를 안 가고 병역 특례로 대신 회사를 다녔는데 진짜 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 막 요즘 군대가 군대냐? 뭐 핸드폰 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요즘 군대 힘들다고 한 새끼들 뭐 다 사기야 이런 건데 그럼 너네 군대 갈 때 소풍 간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갔다 와? 많이 가야 되면? 가서 힘들 건잖아, 그치? 힘들 건데 갔다 온 사람들이 보기엔 좀 쉬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꼰꼰거리면 좀 뭐랄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냐면은 그 구분구적법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구분구적법이 되게 재밌어요. 적분을 정의할 때가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분구적법으로도 적분을 정의하다가 미분의 역연산으로도 적분이 정의되다가 그 둘이 짜잔 하고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분구적법을 공부하고 미분의 역연산에서 적분을 공부한 다음에 둘이 만나는 그 순간에 징 하면서 와 씨발 멋있다 개멋있다 하면서 감동이 지리릭하게 오긴 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와 개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래놓고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그 구분구적법이 어디로 갔어? 맨 처음에 적분 설명할 때 안 가고 어디로 왔다고? 지금 미적분으로 넘어왔지.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 선택 안 하고 수투만 공부한 친구들이다 라고 치면 구분구적법 알아 몰라. 모르는 채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랬더니 그럼 그런가 보다. 구분구적법 없이 미분의 역연산으로 적분을 설명하는 거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춰 수업하고 나중에 이과 선택한 친구들한테 수혜력하는 공부한 친구들한테만 구분구적법이 된다는 걸 알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꼰대 출동 뭐라고 나오냐. 와 요즘 애들은 구분구적법 없이 적분 이해한다면서요. 진짜 문제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 내가 현업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지? 구분구적법 나중에 배우면 되고 일단 미분의 역연산으로 적분의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님? 교과서 다시 읽어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뭔가 자기는 그렇게 제대로 배웠다, 두 개를 다 배웠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정색하고 토론합시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길 자신이 있지만 일반인하고 토론해서 뭐합니까? 알겠죠? 그래서 안 하긴 안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 만난 사람들을 대학 가서 만약에 만나잖아.
그럼 그런 꼰대 소리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만만치 않은 상대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고, 최소한 그 사람 말을 듣고 와 나는 정말 문제 있는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했나 보다 이렇게 쫄 필요는 전혀 없다. 별거 없어요. 알겠죠?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현업 강사예요. 알겠죠? 강사의 목소리로 확실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원래 항상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 병신 같아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니? 강사들이 이런 거 올해 학생들 진짜 학력 너무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제가 맨 마지막에 학생들을 보낼 때가 언제냐면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에 마지막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보내요. 알겠죠? 11월 초에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애들을 만날 때가 12월 말입니다. 그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갖고 새로운 애들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한 달보다 약간 긴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당연히 머릿속에 잔상은 이런 애들이 남아있죠. 그 이런 애들 만나면 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수업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알려줄 거 다 알려줬어. 11월 초에는 수업할 때는 새로운 거 절대 안 알려줍니다. 11월 초에 새로운 거 알려준 선생이 있다면 그 선생은 잘못 가르친 거야. 아니 수학은 미리미리 다 끝내놓는 거고 11월 초에는 시험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고 혹시 약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파이널 수업을 할 때 했던 말은 뭐야? 다 앞에서 했던 말들이에요.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알겠죠? 리뷰하는 거지 새로운 거 알려주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 뭐냐? 애들이 다 알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근데 얘들은 뭐야? 기본 과정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를 깔고 있다고. 이 둘을 동시에 만나면 충격이 와요. 와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알겠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특수해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학력이 저하된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은. 솔직히 너희들 인정할 건 인정하지. 물론 학교가 공부를 많이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일단 공부를 하게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었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는 친구들은 또 오히려 더 많이 하기도 했어. 안 가도 되네? 내 알아서 해야 되겠다. 자기에 맞는 효율적 공부를 하니까 더 나아진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올해는 애들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면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다 약간 좀 허세다. 자기는 뭐 되게 빡세겠다. 이렇게 허세인데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다 맞으셨냐고. 정말 다 맞고 가셔서 지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되었냐고 한번 물어보면 아마도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분구조법을 공부하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옛날부터 구분구조법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뒤로 밀렸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반갑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학 2는 확통도 배우잖아. 근데 확통 배우는 친구들한테 구분구조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공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분구조법은 약간 자유롭거든. 형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러면 이렇다 라고 딱 정확하게 패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힘들어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해서 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구조법 이런 너무 어렵지 않니? 얘들아 말이? 구분구조법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 나눠가지고 뭘 구해요? 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적을 구한다는 게 문적을 말하는 거냐면, 왜 이런 거 알죠? 넓이를 뭐라 그래? 한자어로 면적, 최적 이런 거 안 들어서 최적? 부피는 최적.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궤적도 그게 되나? 길이가 되는 건가? 그 적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그건 내가 수학 선생이지 국어 선생이야? 한자 선생님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하여튼 그런 척들 알겠죠? 면적, 최적 이런 거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쪼개가지고. 알겠죠? 쪼개가지고.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대충은 아실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함수가 있고 이 함수의 넓이가 이렇게 구할 건데, 이 넓이를 나보러 구하라고 할 때 원래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어요? 미분의 역연산. 넓이 함수를 해봤더니 걔가 미분의 역연산이랑 이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수투에서 적분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지 말고 얘를 잘게 쪼개서 풀자 라고 하기로 했고, 실제로 잘게 쪼갤 때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잘게 쪼개기로 했냐면 일정하게 쪼개는 겁니다. 일정한 폭으로 쪼개기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잘게 쪼갤 때 어떻게 잘게 쪼갤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왜 도마에다 놓고 칼을 다다다다다다 잘게 쪼개다 보면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칼같이 여기를 몇 등분 정확하게 n등분해서 자르는 것만 하기로 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과서에서는 일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각 폭이 0으로만 가면 굳이 일정하게 안 잘라도
그냥 자르다 보면 각각의 폭이 0으로 가면 어차피 그 넓이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사실은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문제 풀 때 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문제 풀면서 짚어드릴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구분구적으로 자르게 됩니다.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다 잘라요. 이렇게 된 녀석 잘라요. 이렇게 된 네모들로 자릅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걸로 바꾸는 게 구분구적법이에요. 왜냐 어차피 함수라는 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할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니까 증가한다 약속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 나가시는데 어떻게 풀면 된다고? 이렇게 잘라서 증가하다 보니까 왼쪽 것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왼쪽 것만 따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라고? 왼쪽 것만 따지면 더 작겠죠. 원래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 오른쪽 것만 구하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원래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 더 크겠죠. 알겠죠? 이렇게 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분구적법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자면 식은 다 버려놓고 생각할게요. 식은 버려놓고 원리만 먼저 생각해보죠. 작은 쪽을 구해서 요 사각형들 넓이를 구하는 거랑 큰 쪽의 넓이를 구해서 요 오른쪽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비교하면 SN과 TN 사이에 분명히 S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시작이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N을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얘가 증가한다. N을 쪼개면 점점 증가하지 않겠냐? 이 N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를 2N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더 반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요만큼의 넓이가 더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증가하겠죠. 증가는 계속 할 건데 S가 뭐라고? S를 넘지는 못하는 거야. 알겠지? SN이 점점 커지는데 S를 넘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지 못하니까. 증가한 놈이 넘지 못하면 수렴하겠죠. 어디선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결론 내린다고? 아, 수렴한다. 이렇게 하나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TN도 어떻게 되냐면 TN도 더 잘게 쪼개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잘게 쪼개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감소해요. 넓이가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무한히 감소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S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얘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 TN도 수렴한다. 이게 구분구적법의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각형도 넓이가 수렴할 거고 윗사각형도 넓이가 수렴할 거니까 그러면 둘 다 S로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보통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TN하고 SN을 빼세요. 이렇게 TN하고 SN을 빼. 큰 사각형하고 작은 사각형 넓이를 빼는 거야. 얘들아,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넓이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요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애들. 요런 차이가 나오게 돼요.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차이가 겁나 웃긴 게 차이는 요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당겨주시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가 위로 오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모양. 일로 오는 거지.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일로 오고 이렇게 와주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요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면 이 길이는 일정해요. FB에서 FA라고 일정한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까 등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등분을. 일정하게 자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전체 B-A란 폭을 N으로 잘랐는데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하게 돼? N이 충분히 커지면 여기 폭이 0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정하고 이 폭이 0을 향해 가겠죠? 그래서 둘 차이는 어디로 간다고? 둘이 차이는 0으로 간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큰 놈하고 그거보다 작은 놈이 있는데 둘 다 수렴한대. 근데 하필이면 차이는 0으로 간대. 그럼 뭔 소리야? 같은 데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수렴해. 얘도 수렴해. 같은 데서 수렴해. 거기가 어디겠어? S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구분구적법의 핵심 원리예요. 결국에는 어떤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쫙 쪼개보니까 안쪽 넓이의 극한값이랑 쫙 쪼개보니까 걔를 포함한 바깥쪽 넓이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같은 데로 가던데? 그러면 작은 쪽이든 큰 쪽이든 하나만 구해가지고 그놈의 극한값 구하면 그냥 이제부터는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 쪼개서 블럭의 개수를 센 다음에 남은 애들은 더 잘게 쪼개서 블럭의 개수를 또 세고 남은 애들은 더 잘게 쪼개서 블럭의 개수를 세다 보면 그 블럭의 개수들이랑 넓이를 계산해서 따려 넣을 거면 우리가 구하는 비정형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더라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게 구분구적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원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참이라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뭐야? 그거를 이제 문제화 시킬 때가 여러분이 어려운 거지. 알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SN이랑 TN이랑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설명하니 보통 다 수식으로 설명을 해놓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공부 방향이 바뀌는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과생들한테 구분구적법 수업할 자신이 없어서 잘됐다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약간 뭔가 패턴화 시키고 싶어 한다고.
꼭 문과 이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사고하고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유형화하고 정리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선생들은 당연히 유형화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요. 왜냐면 모두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사실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다가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공부하실 때야말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얘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수식이 나오잖아. 보통 n분의 k 나오고 막 n분의 1 나오고 막 복잡한 녀석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적분의 식으로 바꾸냐 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 주어진 n분의 k랑 k가 막 나오는 그런 거 있지, 그것이 어떤 넓이를 의미하는지 일단 그림에다가 그려보세요. 그림에다 그려보시면 박스들이 쫙 보일 거예요. 그리고 박스들을 보고 그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그게 우리가 구한 답이 되는 거야.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n분의 k는 뭐 x로 바꾼다. n분의 1은 dx로 바꾼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어? 있지. n분의 1은 dx로 바꾼다. 이렇게 하잖아 보통. 이렇게 풀면 90% 이상 맞아요. 뒤집어 말하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게 변별을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래도 90% 이상 맞으면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원래 그렇게 돼. 사실 이렇게만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 4점짜리 고난도 구분구조법이 나와서 누구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 맞춘 애와 틀린 애로 가르면 거기서 거름당한 애들이 되는 거 너무 슬프지 않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화 시키지 말고 뭐라고? 주어진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쉬운 케이스 이런 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f의 a에서 b-a라는 칸을 n분의 k만큼 때려놓고 다시 여기다가 n분의 b-a라고 때린 이런 녀석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요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분구조법이에요. 근데 이 식을 보고 여기서 뭐가 x가 될까? 뭐가 dx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해하시라고. 이 식을 그대로 이해하시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A에서 출발을 해서 B-A라는 폭을, 여기가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A라는 폭인데 그 폭을 N 조각을 내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 잘게 쪼개 칸에 몇 번 가서 K번 간 거야. K번 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칸이 간 거야. 여기 전체를 N칸으로 쪼갰을 때 K칸만큼 간 거야. 그럼 요 좌표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A에서 B-A를 N조각 낸 것을 K칸 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때의 그 값을 함수에다 집어넣어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서 높이가 나오게 되겠지. 이게 바로 F 머시기 복잡한 녀석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거기다가 뭘 곱하래? B-A에 N을 곱하래. N을 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 B-A의 요 폭이잖아. 요 폭이면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함수의 그래프가 찍히는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그 사각형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결국 뭐가 될 거라고? 이 부분의 넓이를 향해 갈 거라고. 그럼 넓이를 향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걸 보고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래프를 보고 다시 그걸 수식으로 옮겨서 얘가 뭐라고? A서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일로 바꾸는 변환 공식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걸 보고 그림을 떠올린 다음에 이걸 보고 다시 이렇게 가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바꾸는 변환 공식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변환 공식이 안 먹힐 때 그 나머지 10%나 5%에서 썰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딱 보이죠? 이게 뭐야? A서부터 B까지를 얘들아, 이 인테그랄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쓰는데 이 인테그랄이 뭐야? 어떻게 만들어진 문자예요? 기호야 이거. 이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알파벳 뭐에서 나온 거예요? 모양을 봐라. 알파벳 뭐에서 나왔겠니? S에서 나온 겁니다. S에서 나온 거. 그 S 쓰는 게 되게 많죠. 이거 뭐야? 이거 시그마, 수열의 합, 수열의 썸, 수열을 썸 하려고 하니까 S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표준이 뭐야? 스탠다드잖아. 그러다 또 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야? 소문자 S가 들어가요. 인테그랄을 딱 때려서 이것도 썸인데 연속적인 썸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씨 여기도 라지 S 썼고 여기도 스몰 S 쓴 거야. 어떡하지?
우리도 S를 쓰긴 써야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연속적인 느낌 살려서 또 S가 또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연속적인 느낌 살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진짜 썸이에요, 썸. 알겠지? 이 썸에서 온 거라고요. 자,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썸을 때리겠다고요. 썸을 때리는데 연속적 썸이니까 어떻게 보면 리미트 시그마랑 이 기호가 일맥상통하는 거지. 다만 여기는 K가 1부터 N까지 여기 들어간 애들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라면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표현해주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fx는 뭐였던 거야? 요 길이를 얘기해줬었던 거니까 물론 여기가 x가 되면서 이게 fx가 된 것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녀석이랑 대응이 되는 거고 얘가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dx처럼 점점 사라질 테니까 dx 역할을 대신하면서 만들어진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1부터 3까지 fx dx를 보시겠습니다.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fx d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해보시면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공식을 외울 생각을 좀 덜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1부터 3까지를 당연히 n등분 때려서 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n등분 때려가지고 넓이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이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자면 1에다가 전체 폭 2를 n등분을 때려준 다음에 k만큼 가면 여기 k칸이 나오겠고 그때 높이가 함수값이니까 그 함수값이랑 뭘 곱하면 돼? n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그럼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얘를 1부터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를 몇 조각 내기로 했다고? 요 2를 n 조각 내기로 했었었는데 그냥 애초에 여기서 이 녀석 자체의 칸수를 여기를 n분의 2라고 했잖아요. 얘를 내가 2n분의 1로 쪼개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되잖아. 2n분의 1을 쪼개겠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이 리미트 시그마를 때린 다음에 여기 2n분의 1로 쪼개요. 2를 2n분의 1로 쪼갰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가 몇이 돼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뒤에 만들어진 사각형의 폭도 뭐라고 해놓고 n분의 1이라고 해놓고 한 번에 얘가 n분의 1씩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n분의 1씩. 여기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k가 1일 때부터 어디까지? 2n칸 갈 때까지 이렇게. 알겠죠? k가 1일 때부터 2n칸 갈 때까지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f 1 더하기 n분의 k만큼이 만들어진다. 라고 봐도 무리가 있다 없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이랑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각형은 다른 사각형이야. 얘는 몇 개 쪽인 거야, 얘는? n개 쪽인 거야. 얘는 몇 개 쪽인 거야? 2n개 쪽인 거니까 다른 사각형이야. 근데 얘를 공식으로 같이 기억하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공식으로 같이 기억하지 마시고 요 그림이나 여기서 만들어진 사각형 넓이를 싹 다 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합쳐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 되는 케이스. n분의 k는 x로 바꾸고 n분의 1은 dx로 바꾸는 게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편의상 여기가 0이고 여기 1을 떠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역함수 적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부분 적분할 때 했었는데 그 얘기가 가장 발휘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n분의 k-1이었고요. 여기 n분의 k예요. 여기 n분의 k입니다. 여기 n분의 k-1, 여기 n분의 k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풀어보시는 건데 보세요. 식을 제가 써보여 드릴게요.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빼요. 이렇게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빼. 이렇게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빼. 이렇게 그럼 이게 나오지. 이게 뭐야 이게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거기다가 뭘 곱하냐? n분의 k를 곱해요. n분의 k를. 그럼 이게 나오지.
이 사각형이 나오지. 그 짓을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되면서 요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된다고. 이걸 쭉 합치면 뭐가 돼? 이런 넓이가 만들어지겠지.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다 뭐야? n등분 될 때만 우리가 원하는 넓이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를 n등분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 폭은 어떻게 돼? 여기 폭은 n등분이 아니에요. 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녀석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한다고 해서 요 넓이로 가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건데 됩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이해 가시죠? 다시 뭐라고? 이거를 n등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리만 적분, 르벡 적분, 적분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결론은 뭐야? 다 된다야. 알겠지? 다 된다니까 여기를 n등분 했잖아. 물론 여러분 아예 궁금도 안 했을 거야. 솔직히 대다수 학생은 저게 또 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한다고. 근데 가끔 진짜 100명 중에 1명 정도 원칙주의자 내가 쌤 근데 저건 n등분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까봐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와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궁금해 하시고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셀프. 알겠죠? 다시 궁금했다 칩시다. 쌤 여기 n등분이 여기는 n등분이지만 여기는 n등분이 아닌데 그래도 넓이가 됩니까? 교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아. 교과서대로 아직 증명이 안 된 게 맞아.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여기는 굳이 구구절절하게 다 쪼개면 힘들어요. 일단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을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녀석을 구하면 일단 이제 알겠지?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이 함수를 y = fx라고 할 때 아까 배웠잖아. 이게 뭐가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A서부터 B까지 뭐가 나온다고? F함수의 역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함수. 역함수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다 리미트는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만 이 리미트 붙어야 되겠지만 이거. 야, 이걸 보고 어떤 공식을 적용해 이걸 유도할 수 있냐고. 유도를 못 한다니까요? 알겠지? n분의 k는 x로 바꾸고 뭐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를 못 해.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또 된다는 거 보여드리면 오히려 제 논지만 더 흐려지니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안 하니까 안 하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 따져먹기 시작하면 엄밀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대학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엄밀함을 너무 지나치게 파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적당히 엄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엄밀하게. 엄밀함을 끝까지 추구하면 졸라 멋있긴 한데 멋있지 실전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멋있는 수학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수학 다 맞고 그냥 행복하게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다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걸 선생님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푸시면 되긴 됩니다. 보세요. 1 넣고 n까지 넣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쓰시면 되기는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씁시다. fn분의 2에서 fn분의 1을 뺀 녀석이 만들어지고 여기 뭐가 곱해져? n분의 2가 곱해진다. 그 전항은 뭐겠어? k가 1이었으니까 전항은 뭐였겠어? fn분의 1이 되고 fn분의 0이 되면서 여기 뭐가 붙는다? 여기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1일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어디로 가? k가 3일 때 하나 더 위로 가면 되겠죠. 얘가 3일 때네. n분의 3이 되면서 여기는 fn분의 2가 되고 여기다 뭘 곱해주면 된다고? 다시 n분의 3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대로 줄이 쭉 하고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줄이 쭉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 n을 넣을 때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끝나는데 뭐로 끝나냐면 fn분의 n이 되고 fn분의 n-1이 되고 여기서 곱해진 녀석이 n분의 n분의 n이 되는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이 녀석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싹 다 더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만 더하다 보면 재밌어요. 일단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빼기 fn분의 0 곱하기 n분의 1이 되겠죠. 여기 하나 요 혼자 남았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fn분의 1이 n분의 2개 있는데 여기 fn분의 1이 n분의 1개 있으니까 뭐야? fn분의 1이 몇 개 있다고? 똑같이 n분의 1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n분의 3개 있었는데 n분의 2개를 뺐으니까 빼기 fn분의 2가 역시 똑같이 몇 개 있다고 n분의 1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조리 다 몇 개씩 있어? 모조리 다 n분의 1개씩 있는 거야. 딱 하나 빼고 얘만 몇 개 있어. 얘만 f1, 1이가 몇 개 있어. 그냥 얘는 온전히 f1이 여기 혼자 이렇게 떡하니 있고 나머지는 다 몇 개씩 있어? n분의 1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이 f1이 뭐예요? f1 곱하기 1이라서 f1 곱하기 1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뭐가 빠진다고? fn분의 0부터 fn분의 n-1까지 싹 다 n분의 1개씩 있으니까 그게 말 그대로 뭐야? 0부터 1까지 fx를 잘게 쪼갠 사각형들 넓이 합으로 가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예요? 역함수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넓이에서 뭘 뺀 거하고 똑같다? 이 넓이를 뺀 거하고 똑같을 것이다 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등분을 하든 안 등분을 하든 뭐라고? 그딴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제발 구분구조법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절대 구분구조법으로 정말 쪼개가지고 넓이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식으로 바꿔서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공식을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가지고 주어진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주어진 형태의 그림이 그렸으면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아는 건. 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가르친 애들이 구분구조법을 익혀서 대학에 오면 나중에 구분구조법의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거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옛날 수능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풀겠지만 나는 보면서 와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보세요. 쉬운 거부터 봅시다. y는 x제곱이에요. 알겠죠? y는 x제곱입니다. 여기 넓이 얼마예요? 넓이 얼마야? 너무 잘 알죠?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거 3분의 1인가 넓이 구할 때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려면 여기 몇 등분 해야 된다고 다 이렇게? n등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n등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다가 p를 찍고요. p는 1보다 작은 어떤 숫자입니다. 여기는 p의 제곱을 찍어주는 거죠. 여기는 p의 3승을 찍어주는 거고 p의 4승, p의 5승, p의 6승 이런 식으로 p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렇게 넓이를 구해보기 시작할게요. 요 사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랑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구분구조법이 아니고 사실 무슨 급수? 등비급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1-p에서 뭘 곱했어요? 1을 곱했으니까 첫 번째 사각형 넓이 얼마라고? 1-p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사각형 넓이 얼마예요? 두 번째 사각형 넓이 p에서 p 제곱을 뺐으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가 되겠고 이게 폭이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p의 제곱이 되겠죠. 알겠죠? 세 번째 사각형 넓이도 구해볼게요. 폭은 뭐예요? p 제곱에서 p 3승을 빼는 거고요. p 제곱에서 p 3승을 빼는 거고요. p 제곱을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p 4승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쭉 더해지기 시작하겠죠. 보이세요? 뭐가 보여? 추항이 1-p고 공비가 얼마라고? 공비가 p배. 여기도 p 제곱배. 공비가 얼마라고? p 3승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등비급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순간 약분이 딱 되기 시작하면 1 더하기 p 더하기 p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p가 어디로 간다? p를 1로 보내볼게요. p를 어디로? 이걸 잘게 쪼개려면 p를 어디로 보내면 돼? p를 1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보내보시면 되겠죠. 1보다는 작아야 점점 들어갈 테니까. 물론 이렇게 잘랐을 때 특징이 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 폭이 다 달라. 이 폭이랑 이 폭이랑 이 폭이 그 어떤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디도 뭐야? 등분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p를 보내보면 확인해 본 결과 어디로 가더라? 얘가 3분의 1로 가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긴 몰랐다. 아마도 어디로 갈 것 같다? 전체 넓이를 향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분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잘게 쪼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얼마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네, 구분구조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구분구조법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 넓이, 부피, 길이,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을 마저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 문제랑 만점 도전 문제를 풀 건데 구분구조법 문제만 해당돼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만점 도전 문제 1번 같은 경우요. 만점 도전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풀어보고 오셔야 되겠고 연습 문제도 무려 10문제나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났을 때 할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문제 좀 풀어갖고 오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부분 부적분은 반드시 숙제, 이 정적분의 활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 짓는 숙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약간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